네, 일상 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한 지 이틀째 위중증 환자 수는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코로나19 상황 심각합니다. 어제는 주말 아침부터 코로나19 선별 검사소의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시스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서버 부하가 발생을 해서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30분 이상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시스템을 새로 가동을 시켜서 단계적으로 이제 점차 서버 성능이 안정이 됐고요. 오늘은 시스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예. 네, 그래도 이제 휴일이지만 이 검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이 추위 속에서 여전히 검사를 하려면 많이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그래도 주말 영향으로 이제 다소 좀 감소를 해서 6천 명대가 나왔고요. 그래도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9명 늘어나서 1,025명,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해외 유입 12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누적 총 178명인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이제 며칠 내로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도 현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이제 변이를 조금 가지고 오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제 일상 회복을 멈추고 어제부터 다시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잠시 멈춰가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이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이 되고요. 네. 기존에는 미접종자 1명이 모임에 포함돼도 됐지만 이제는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혼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포장 배달 주문만 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이 됐고요.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이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서울 대중교통 운행 시간이 야간에 20% 감축 운행되는 등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전의 4단계 수준으로 다시 강화가 됐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가 지금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중환자 병상 부족 상황이 심각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 연일 최다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위중증 환자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는데 오늘은 그보다 9명이 늘어나서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방역당국 집계상으로는 이 통계상으로는 병상 가동률이 한 80% 정도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지만 네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중환자 병상 다 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대응 여력이 이미 한계치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병상 확충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정부가 이제 몇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병상수 자체는 늘었지만 이 늘어난 병상을 커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숙련도가 좀 부족한 인력이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확실한 교육 없이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병원 간에 서로 공유를 통해서 의료진 인력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이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나 재정 지원도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또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이게 신장이 좀 나빠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투석 받을 곳이 없어서 또 문제라고요? 네,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망가진 콩팥을 대신해서 주기적으로 투석을 통해서 이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걸러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에 또 이 일반 환자에 비해서 중환자로 넘어갈 위험이나 또는 사망할 위험이 10수배에 해당하는 등 초고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투석 환자 중에 확진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 치료와 또 투석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병실이 없어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환자들은 대학병원으로 연계한다거나 또는 일부 투석 특화 코로나 병원에서 이제 투석을 받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제 투석 특화 코로나 병원을 지정하는 등 현재 노력 중이지만 역부족이고요. 특히 이 투석 전문의와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게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또 공유를 통해서 이 투석 특화 코로나 병원이나 아니면 코로나 전용 투석실 등을 신속히 더 늘리는 등 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병상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응급실 상황도 아주 포화 상태겠군요. 네. 코로나19 전담 병동 다음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많이 보는 게 응급실이죠. 네네. 네, 이런 응급실의 응급 의료 역량도 현재 한계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실제 현장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이제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응급실에 환자가 오게 되면 네. 이 음압 격리실에 들어가서 이제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 환자가 기다려야 있어야 되죠. 됩니다. 네, 이런 대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응급실 진료가 정체가 되고요. 또 이에 따라 다른 응급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에 머물면서 이제 병상이 나면 이제 병상을 옮겨야 되는데 현재 병상 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에 2, 3일씩 머물게 되면서 응급실로 이제 병원 밥, 그러니까 병식이 응급실로 오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회전이 잘 안 되고 그랬다 해서 정체가 되면서 아예 이제 응급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응급실 의료진들의 상황도 열악한데 이게 부스터샷 얘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 3차 접종의 효과는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 연구 결과 이제 가장 먼저 3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2차 접종한 사람에 비해서 이 감염 예방 효과가 11배, 또 중증 예방 효과는 20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이 3차 접종은 델타뿐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을 3차까지 맞았을 때 이 델타 변이 예방률은 90%를 웃돌고 있고요. 또 오미크론 변이 예방률도 아스트라제네카 71%, 화이자 76% 정도로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